아빠랑 대화하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어느 날 딸이 한마디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그런데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지, 왜 자식들이 점점 연락을 안 하는지. 저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제 일이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에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내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혼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써온 말들이 사람들을 제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자주 썼던 말은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었어요. 특히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손주들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이 했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는데. 나 젊을 때는 말이야. 선생님이었으니까 더 그랬나 봐요. 경험이 많으니까, 인생 선배니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큰아들이 승진했다고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축하해 준다고 이렇게 말했죠. 아,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승진은 그냥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 아들은 그냥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는 제가 좋은 말 해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옛날 얘기부터 하신다고. 그냥 축하해 달라고 전화한 건데 기분이 상한다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경험을 나눈다고 했는데 아들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손주하고도 그랬어요. 중학생인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말했죠.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없이도 재미있게 놀았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랬지. 요즘 애들은 그런 것만 하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야. 손녀가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도 저는 좋은 교육을 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자기가 하는 걸 계속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느꼈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뒤에는 항상 지금은 별로다 라는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추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은 지금을 부정당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은 제가 젊었을 때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계속 옛날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했던 거죠. 나 때는 취업이 쉬웠어. 나 때는 집값이 싸서 금방 샀어. 나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들었어. 이런 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지금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후배 선생님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러 왔을 때도 저는 항상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건데 저는 비교만 해줬다는 걸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벽을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썼던 말이에요. 특히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자주 했죠. 저는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둘째 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상사가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야. 그것도 일이야. 적당히 하고 월급만 잘 받으면 되지. 딸은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으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딸이 왜 화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말 해준 건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큰언니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대요. 큰딸은 이렇게 말해줬대요. 아, 정말 속상했겠다. 열심히 한 일인데 그렇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언니랑 그 상사랑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그 말을 듣고 둘째 딸이 울면서 고마워했대요. 똑같은 고민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르니까 딸은 큰언니한테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딸은 문제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공감을 원했던 거예요. 아빠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 버렸으니까 딸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가 요즘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속상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게 뭐 어쨌다고? 연락 안 하면 어때? 자식들도 바쁜데? 그런 걸로 속상해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면 되지. 친구는 그냥 그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하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친구는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던 거예요. 자식들이 연락 안 해서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운한지 들어줬으면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은 듣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다야? 그런 걸로 왜 그래? 이런 말들을 저는 상대방을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다고 속상해할 때도 그랬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친구 싸움이 다 그런 거야. 내일 되면 또 친해질 텐데 뭘 그렇게 속상해? 손주는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8살짜리한테는 친구와의 싸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인데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안 써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분이 어땠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마음을 더 열어줘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정작 제 말은 기억 못해도 그때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평생 기억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제가 정말 많이 썼어요. 특히 자식들한테 뭔가 지적할 때마다 했죠. 저는 진짜로 자식들이 잘되라고 말한 거였어요. 선생님이었으니까 더 그랬나 봐요. 잘못된 걸 고쳐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이 30대였을 때예요. 주말에 집에 왔는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옷을 좀 단정하게 입어라. 남자가 그렇게 대충 입으면 안 되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게 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들은 짜증내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좋은 아빠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딸이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예단이 어떻고 예식장이 어떻고 하나하나 다 지적했어요.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야.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딸은 처음엔 네, 아빠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결혼 준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세요. 제가 선택한 건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조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언을 해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평가받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마지막에 항상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붙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말로 들렸던 거죠.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골프 치러 갔을 때 친구가 스윙 자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지적했어요. 야, 그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친구는 고마워하는 척 했지만 나중에는 저하고 같이 골프 치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손주들한테도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자세가 구부정하면 펴라 하고 젓가락질이 이상하면 고쳐주고 말하는 게 버릇 없으면 혼내고 할아버지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점점 싫어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할아버지 집에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당하고 평가받는 기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옳은 말만 했다고 해도 그게 옳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조언보다는 인정을 원해요. 잘못된 걸 고쳐달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가족들은 더 그래요. 밖에서도 충분히 평가받고 지적받고 사는데 집에서까지 그러면 숨 쉴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조언하고 싶어도 참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택한 거면 잘한 거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조언을 구해와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제가 어떻게 혼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퇴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후배 선생님들도 오고 제자들도 가끔 안부 인사하러 오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내가 완충 역할을 해줬거든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말버릇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랬어요. 아내가 계실 때는 자식들이 엄마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는 가끔 한마디씩 끼어들었죠.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까 자식들이 저한테 직접 와야 하는데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지적만 하니까 점점 안 오게 된 거예요. 명절 때만 와서 밥 먹고 바로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늦게까지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말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상대방 말에 반박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너는 잘못 알고 있어. 제가 선생님이었으니까 가르치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이 있어도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 만나도 대충 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손주들과의 관계가 제일 아팠어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점점 커가면서 거리를 두더라고요. 중학생 된 손녀는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해 주는 건데 손녀는 간섭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 추석 때였는데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네 하면서 대충 듣는 척만 했어요.
그리고는 일찍 다 헤어졌어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저녁 먹자마자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혼자구나. 혼자 남은 집에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밀어낸 거였어요. 제 말로요.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매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벽을 쌓았던 거예요. 저는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평가받고 간섭받는다고 느꼈던 거죠. 사람은 말로 다가오고 말로 멀어집니다. 제가 평생 써온 말들이 결국 저를 혼자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깨닫고 나서 저는 말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쉽지 않았어요. 76년 동안 써온 말버릇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아빠가 말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식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아빠가 왜 이러시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마음을 열어줬어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나 때는 말이야 대신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대신에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대신에 내가 잘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바꾸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큰아들이 요즘 자주 전화해요. 회사 일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놔요. 저는 그냥 들어줘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응원해줘요. 아들아, 힘들겠지만 내가 잘할 거야. 아빠가 응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고맙다고 해요. 아빠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주 집에 와요. 옛날처럼 이것저것 지적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와서 이야기해줘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뭔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할까? 조언 대신 칭찬을 많이 해줘요. 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네.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요즘은 먼저 안아달라고 해요.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다고 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동네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해요. 상대방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요. 아, 그렇구나. 내 말이 맞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아직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사과해요. 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또 그랬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볼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해줘요.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은 제가 젊었을 때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계속 옛날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죠. 이제는 배우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배우고 손주들한테서도 배워요. 할아버지가 잘 모르는 건데 너가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기뻐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줘요. 말이 바뀌니까 관계가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혼자 밥 먹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밥 먹어요.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요. 76살에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말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말 한마디 바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해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세요. 듣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판단하기 전에 공감해 주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 말 들으니까 그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작은 말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76세에 깨달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